이번에 BTFP 만료 이런 것들 3월달 유동성 경색, BTFP 만료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 무너지는 거 요 부분으로 큰 조정이 나오거나 뭐 흔들린다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커 보이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뭐 지정학적 위기 터지고 뭐 국제유가 뭐 터지고 물가 상승 나오고 그러면은 이젠 손쓸 방법이 없겠죠. 조정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나오더라도 막 엉엉 울면서 막 어떻게 해요? 물렸는데 뭐 해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시간도 없습니다. 자, 아서 헤이즈, 비트코인, 물가 상승, BTFP 만료, 3만 달러 하락 가능성. 물론 이분이 3만 달러 하락 가능성은 철회를 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요게 중요하겠죠. 왜 하락할 걸로 봤냐? BTFP가 만료된다고 합니다. 자, BTFP가 뭐예요? BTFP가 뭐죠? 채권 손실 보전. 작년 3월달 미국의 실리콘밸리,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들 무너졌을 때, 야 연준이 우리 돈 빌려줄게. 오케이 알겠어. 중소형은행들 돈 빌려가. 그게 뱅크턴 펀딩 프로그램 BTFP. 연준이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죠. 그게 3월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야 돈을 못 빌리면 이제 중소형은행들 작년처럼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야, 시장에 은행이 무너지고 또 자금이 경색되고 우리 비트코인 빠지는 거 아니야? 주식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경제방송이나 이런 방송들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겁니다. 3월달 위험하다. 요 얘기 나올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서에이즈가 뱅크턴 펀딩 프로그램이 만료돼서 위험할 수도 있다. 유동성이 잠깐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가 실물 경제랑 지금 자산 시장이랑 좀 다르다. 다른 점이 좀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본에서 메뉴판이 나왔는데 외국인 그리고 일본인들 가격이 달라. 라면 한 그릇에 일본인들은 1,000엔, 외국인은 2,000엔. 얘네들이 왜 그럴까? 여행객들 무시하는 걸까? 일본인들이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살림살이가 팍팍합니다. 못 살아요. 일본의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을 하고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주식도 급등, 부동산도 급등. 경제 지표들은 너무 좋은데 국민들은 막상 힘들어. 자,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어떤가요? 주변의 자영업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요새 어떤지.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캔디망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요새 경기 어때요? 라고 한번 여쭤보시면 바로 대답하실 겁니다. 어떤지. 자, 미국 국민들은 어떨까? 이번에 그 제 아는 지인분이 그 이더 덴버 거기 컨퍼런스 최대 행사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샌드위치랑 그리고 막 뭐 비어라고 했었나? 하여튼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두 명에서 그냥 간단하게 좀 브런치 겸 해서 먹었는데 가격이 얼마나 나왔냐면은 14만 원. 우리나라 원화로 조금 먹었는데 14만 원. 아무리 인건비가 세고 뭐가 그렇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물가 미친 듯이 높습니다. 물가만 높을까? 렌트비도 높죠. 주거비도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미국 국민들이 지금 삶이 행복할까? 근데 우리가 코인이슈 방송으로 접하는 이런 뭐 미국의 경제 지표들, 경제 성장률, GDP, 고용 지표, 노동 지표 너무나도 좋죠. 골디락스입니다. 그냥 연착륙. 너무나도 좋아.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민들은 삶이 팍팍하죠. 물가가 너무 높아 살기 힘들어요. 자, 그럼 볼게요. 왜 실물 경제랑 왜 주식시장, 코인시장, 자산시장이랑 괴리가 있는 건지, 왜 디커플링으로 가는 건지. 원래는 실물 경제도 좋고, 그래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소비도 하고,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고, 주식이나 얘네들 실적도 기업들도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실물 경제도 좋고, 주식시장도 좋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대로 배웠던 경제라면은.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놀죠. 실물 경제는 무너져 있고, 대신 증시는 올라가고 코인 시장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 송지훈님 멤버십 가입 송지훈님 환영합니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왜 그럴까? 한번 좀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우리가 앞에 있는 스텝을 밟을 수가 있어요. 기간 위주의 자금이라서. 자, 왜 그럴까? 왜 달라졌을까? 정치적 이슈, 그렇죠. 2024년도는 뭐 위에 뭐가 있다? 그란브루님 멤버십 가입 그랑브루님 환영합니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제 위에 정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본 증시 왜 이렇게 폭등하고 지금 연일 최고점 찍나요? 채소 구매할 수 있는 수량 낮춰줬고, 그리고 저퍼 기업들 어떻게 해요?
너네 시가총액 안 올리면 상장 폐지시킬 거야. 부양시켜줬죠.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한국은 왜 하고 있나요? 거버넌스를 변경해서 저퍼주들 올려줘. 증시 부양해줘. 자, 미국은 왜 그러나요? 미국 지금 AI 뭐 반도체 미국 증시 왜 이렇게까지 들어올리나요? 총선 플러스 대선이 있죠. 우리 한국은 총선, 미국은 11월 달에 대선. 정치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랑 코인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랑 주식시장, 코인시장이 지금 괴리가 생긴 겁니다. 정치적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미국 주식 상승하는 거랑 정치적인 거랑 뭔 상관인가요, 코인이슈님? 질문하실 수 있겠죠. 보통 미국인들이 이제 노후 연금 펀드를 드는데 뭐 피델리티 뭐 401k 노후 연금 펀드 이런 것들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미국 주식들이 있죠. 테슬라, 뭐 애플, 그리고 또 뭐 있어? 뭐 마소, 엔비디아 요런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미국인들이 나중에 내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인들이 표를 누구한테 찍어주냐가 정해질 건데 정부에서 내 노후연금 많이 주는데 나를 이렇게 잘 해주는데 정부에서 돈 주는 거 최고지. 그럼 쉽게 말해서 미국 증시가 높아야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 한 해에는 그 집권당이 미친 듯이 유동성을 넣어서 증시를 미친 듯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미국 국민들 물가 막 높고 힘들어요. 근데 주식 미친 듯이 올라가죠. AI 섹터 폭등하죠. 뭐 때문에 그런다? 11월 대선, 정치적 영향.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를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막 목에 쉴 때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면은 해석이 안 돼. 왜 안 될까? 왜 주식이 좋고 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물 경제는 안 좋을까?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김태희님 멤버십까지 감사드립니다. 분석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미국 재무부랑 미국 연준이랑은 서로 따로 놀고 있어. 작년 연말, 작년 3분기부터 미국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찍어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돈을 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다? 우리 주식과 코인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연준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고금리에서. 그리고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돈을 걷죠? 어떻게 보면 걷는 척이죠. 긴축하는 양도 최근에 줄였으니까. 연준은 앞에서 돈을 걷는 척을 하면서 미국 재무부는 뒤에서 돈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돈을 뿌려야 그 돈을 받고 국민들이 바이든을 찍어주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볼게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 나갑니다. 보시면 그 월러 연준 이사라고 이분이 좀 매파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기 금리는 안 될 것 같아. 매파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모기지 채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채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핵심입니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워딩. 자, 연준이 단기 국채를 더 많이 보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시마로님 멤버십 마시마로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연준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재정증권 포트폴리오 중에 단기 국채를 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비유를 하냐면은 예전에 금융위기 이전에 연준의 포트폴리오 3분의 1 정도가 한유나님 멤버십 가입 한유나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금융위기 그 연준의 포트폴리오 3분의 1 정도가 단기 국채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5%도 안 된다. 그리고 전체 증권으로 따지면 3%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3% 정도 안 되는데 3분의 1은 채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3% 갖고 있는데 33%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와도 같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연준이 국채를 매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찍고 그리고 그 단기 국채를 누가 사준다? 연준이. 물론 사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분이 그냥 하는 내피셜이에요.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러한 우리가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찍고 그걸 누가 매입을 해준다? 연준이 매입을 해준다. 연준이 매입을 해준다. 그럼 뭘까 이게? 시장에 뭐 어떻게 되는 걸까? 단기 국채를 발행해줘서 그걸 연준이 매입을 해줘. 그러면 재무부 TJ 통장에 돈이 잔뜩 쌓이는데 이게 어디로 갈까? 우리 시장으로 가겠죠. 지금보다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근데 보세요. 요거는 아무리 연준이 막 그 국채를 막 미친 듯이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재무부가 발행을 해가지고 연준이 사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분 말대로 연준이 국채 비중 그 단기 국채 보유 비중을 빠르게 늘리려면은 우리가 그냥 재무부가 국채 많이 찍으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또 시장의 수급 불안정 문제 때문에 금리가 막 쳤다 떨어졌다 시장이 다 망가집니다. 마구잡이로 국채 발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국채를 재발행하면 되지 않아요? 그걸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천천만만님 멤버십 가입 천천만만님 멤버십까지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요거는 이제 좀 기술적인 거니까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그 7시 멤버십 방송을 할 겁니다. 요거는 그냥 좀 짧게 갈게요. 짧게 갈 건데 보통 이제 연준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냐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장기 국채를 시장에 던져 그리고 단기 국채를 사들입니다. 이걸 이제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기 국채를 던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장기 금리 올라가고 단기 국채 금리는 쭉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단기 국채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단기 국채 그 보유량을 늘린다. 장기 국채를 던져서 그만큼 또 많이 사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돈이 풀린다는 건 경제가 어떻게 돼요? 그 돈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연착륙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실업률 상승도 막아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소형은행들 무너지니 상업용 부동산 뭐 무너지니 파산되니 이런 얘기들 많죠. 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은행이 보통 예대 마진을 통해서 돈을 벌죠. 지금 어려워가지고 막 해볼 지식 나실 거야. 천천히 이거 이혜린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이혜린님 멤버십까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인 이슈 방송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무슨 코인 방송 하는데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막 머리 아프실 거예요. 이거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들려요. 자, 은행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면은 금리가 이제 우리가 예금을 넣으면은 비싸게 대출을 해줘서 그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죠. 자, 그럼 볼게요. 단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값싸게 자금을 은행이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비싸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지금 중소형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 때문에 손실이 너무 커. 근데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은행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한다? 개선해준다. 수익을 조금 늘려준다. 수익을 늘려준다. 그리고 대출이 장기 금리 올라가겠네. 그럼 기업들은 소비자들은 대출 지금 받아야겠다. 대출이 활성화되고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안정화시키고 좋게 만든다. 요게 지금 연준 이사가 하는 얘기, 월러 이사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장기 금리, 시장에 장기 국채를 던지면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만원의 행복 동그리님 멤버십까지 감사드립니다. 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장기 금리가? 우리 작년에 3분기, 4분기 때 막 10년물 국채금리 5% 넘었을 때 시장이 막 흔들리고 경험해 보셨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근데 그 위험성도 막을 수 있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다음 테마는 이따가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자, 어떤 가능성?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자, 볼게요. 시장에서 장기 국채를 던집니다. 가격이 떨어지죠. 장기 금리가 올라갑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 이 얘기를 들은 글로벌 투자자들 기관들은 뭐를 사기 위해서 어딜로 몰릴까? 장기 금리가 올라간대. 그럼 얘네들은 뭐를 해야 돼요? 미국에 있는 뉴욕 채권 시장을 달려가서 장기 국채를 매입해야겠죠. 장기 국채 금리 올라간대. 그럼 뭐 사야 돼요? 채권 투자자들? 이자 더 준다는데 장기 국채 사야겠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됐다 1번. 이해됐다 1번. 자, 장기 국채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서 달러로 사야죠. 그럼 달러가 어떻게 된다? 달러가 강세로 돌겠죠. 재밌습니다. 자, 달러가 강세로 돌면 미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국이 수입하는 물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달러가 강세면 싸게 사올 수 있겠죠. 그러면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한다? 상쇄시킬 수 있겠죠. 효과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기 금리가 쭉 튀는 것도 원진님 멤버십까지 감사드립니다. 여러 기관들이 미국 장기 국채를 사주면서
사주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지겠죠. 장기 금리 올라가는 거 해결. 근데 장기 국채 사면서 달러가 강세 나오겠네. 달러가 강세면 미국이 사오는 물품들 가격이 저렴해지겠네. 물가까지도 상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월러 연준 이사가 얘기하는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수입 물가를 단가를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 물가가 튀면 어떡할 거야? 달러 강세로 수입 물가를 잡는다 하지만은 상품 물가 뭐 잡는다 뭐 하는데 서비스 물가가 미친 듯이 쳤어.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가 이제 푸틴이랑 이런 얘기해가지고 야 전쟁 한번 터뜨려 볼까? 중동에서 홍해가 또 막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어. 유가 미친 듯이 튀고 지정학적 위기 불안하면 요건 다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3월 달에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한 1800분 정도 봐주고 계신데 하단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뒤집어지는 시그널 나갑니다. 자, 그러면 월러이사가 이렇게 얘기한 대로 연준이 무조건 올해 한다? 무조건 그렇게 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뭐랑도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재무부의 국채환매 프로그램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채환매 프로그램이랑.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찍고 그리고 연준이 그 단기 국채를 사준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주식시장, 뭐 비트코인 시장 이 상승이 조금 더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우리가 걱정하는 3월 달에 이거 BTFP 중소형은행 자금 경색, 유동성 경색이 되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 걱정은 사그라들 수 있겠죠.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후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지금 막 경제방송에서 BTFP가 종료되면 유동성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BTFP가 그날로 그 은행들이 무조건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줘요. 영화배우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은행이 무너지고 뭐 한다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은행이 무너진다? 그러면 작년처럼 재무부랑 연준이 막아줄 겁니다. 유동성을 풀어서라도. 그리고 만약에 무너졌어. 주식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네. 조정이 왔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조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야죠. 자, 우리 코인이슈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말이나 억양이나 아니면 이제 어투만 보더라도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1년 전, 2년 전 되게 여유롭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느새부턴가 막 말이 빨라지고 막 내가 조급해.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급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올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1분 1초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이 시간이 그냥 우리 내일 방송 좀 보다가 피곤하면 자고 내일 출근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은 3년 쎄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비트코인 2,300만 원, 2천만 원대 매수해서 3배, 4배 수익 보면서 뭐 사야지, 아파트 바꿔야지, 집 사야지, 뭐 드림카 사야지 그러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알트코인에 물려가지고 이제 회복했어. 3년 동안 기다리니까 역시 돌아오는구나. 첫 번째나 두 번째나 3년 중요한 건 매한가지야. 근데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비트코인이나 투자해볼까, 뭐 해볼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뭐 하고 할 시간도 없어요. 내가 지금 뭐 연애를 하고 뭐 일을 한다? 그게 2순위입니다. 1순위가 아니에요. 열렬히 제쳐놓고 올해는 내가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뭔지, 왜 해야 되는지, 올해 어떤 사이클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기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갈아 넣어도 안 되는 판에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딴 길로 샜는데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이번에 BTFP 만료 이런 것들 3월달 유동성 경색, BTFP 만료,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 무너지는 거, 요 부분으로 큰 조정이 나오거나 뭐 흔들린다,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뭐 지정학적 위기 터지고 뭐 국제유가 뭐 터지고 물가 상승 나오고 그러면은 이젠 손쓸 방법이 없겠죠. 조정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나오더라도 막 엉엉 울면서 막 어떻게 해요? 물렸는데 뭐 해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3월달 우리 유동성 요거 그리고 지금 경제랑 실물 경제랑 왜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랑 서로 따로 노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올 한 해 왜 우리 코인이슈 채널에서 주식이랑 코인을 좋게 보고 있는지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